버스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놀았다.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동수 씨도 처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 명자 씨,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활발하신 줄 몰랐어요. 내 이름은 김명자, 61살의 여성이다. 이혼 후 몇 년을 혼자 살며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가던 어느 날, 우연히 본 전단지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꾸었다. 묻지마 관광, 새로운 인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의심스러웠다. 목적지도 모르고 떠나는 여행이라니.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앉아 텅 빈 집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61세,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요일 아침 7시, 지하철역 앞 집합장소에 도착했다. 이미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들이었고, 모두들 어딘가 들뜬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왔다.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작은 핸드백까지. 거울을 보니 61세라고 하기엔 꽤 괜찮아 보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묻지마 관광에 참여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 팀장이라고 소개한 50대 남성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꽤 카리스마 있어 보였다. 오늘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첫째, 서로의 신상 정보는 묻지 않습니다. 이름 정도만 편하게 부르세요. 둘째,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즐기세요. 셋째,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주세요. 넷째, 버스 안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오늘은 디지털 디톡스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서로를 둘러봤다. 나도 주변을 살펴보니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셨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성들, 캐주얼한 차림의 남성들, 그리고 나처럼 단정한 옷차림의 사람들까지. 자, 그럼 우리의 특별한 버스로 이동하겠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정말 놀랐다. 겉보기엔 평범한 관광버스 같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다. 창문마다 짙은 커튼이 쳐져 있어 밖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좌석 곳곳에 맥주와 과자, 심지어 작은 꽃다발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맨 앞쪽에는 작은 무대 같은 공간이 있었고 천장에는 색색의 조명이 달려 있었다. 마치 작은 클럽 같은 분위기였다. 벽면에는 오늘만큼은 자유롭게, 나이는 숫자일 뿐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어머, 이게 뭐야? 속으로 중얼거렸는데 옆에서 한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처음이세요. 저도 처음인데 친구가 재미있다고 해서 왔어요. 완전 신세계네요. 그 아주머니는 순희 씨라고 했다.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목에는 굵은 목걸이까지 걸고 계셨다. 저는 명자라고 해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쵸. 저는 순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음악이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80년대 트로트였는데 어떤 아저씨가 벌써 일어나서 춤을 추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김 팀장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이름과 오늘의 각오 한마디씩. 사람들이 차례대로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철수예요. 오늘은 20대처럼 놀아보겠습니다. 저는 영자. 남편 없는 하루, 완전 자유롭게 즐길 거예요. 미경이에요. 오늘만큼은 할머니가 아닌 소녀가 되고 싶어요.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메웠다. 분위기가 점점 후끈해지고 있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자입니다. 61세인데 오늘은 새로운 나를 찾아보고 싶어요. 명자 씨, 61세라고요? 완전 40대로 보이는데요. 누군가 소리쳤다. 맞아요. 정말 젊어 보이세요. 여기저기서 칭찬이 쏟아졌다. 얼굴이 빨개졌지만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다. 나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으면서도 묘한 기대감이 들었다. 그때 내 옆자리에 한 남자분이 앉으셨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수라고 합니다. 돌아보니 6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신사분이었다. 정장은 아니지만 깔끔한 네이비 셔츠에 베이지 면바지 차림이었고 도수 없는 패션 안경을 쓰고 계셨다.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잘 정리되어 있어서 꽤 멋있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명자라고 해요. 혹시 여기 처음이세요? 좀 어색해 보이시네요. 네, 맞아요. 동수 씨는요?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얌전히 앉아있는 것 같아서요. 동수 씨의 말에 웃음이 나왔다. 정말 우리만 유독 조용히 앉아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일어나서 춤을 추거나 큰 소리로 웃고 있었는데 친구분이 권하셨나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사실은 혼자 신청했어요. 아내를 2년 전에 잃고 나서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광고를 보고 저도 비슷해요. 작년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다. 둘 다 혼자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둘 다 이런 곳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둘 다 새로운 시작을 원하고 있었다. 앞쪽에서는 한 아주머니가 사랑은 은밀하게를 열창하고 계셨고 사람들은 박수와 함께 좋아, 앵콜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어떤 분들은 벌써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흔들리고 있었다. 여기가 원래 이런 분위기인가요? 동수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자유로워 보이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친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어색하게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서로 쑥스럽게 웃었다. 동수 씨는 미소가 참 따뜻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김 팀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친해지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짝을 지어서 간단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게임이라니.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61세의 나이에 게임을 한다는 게 어색하면서도 설렜다. 먼저 뮤지컬 체어 게임을 해볼까요? 음악이 나오는 동안 버스 안을 돌아다니다가 음악이 멈추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짝이 되는 거예요. 어머, 재미있겠네요. 순희 씨가 벌써 일어나면서 말했다. 그리고 짝이 된 분들끼리는 서로에게 좋은 별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별명으로 하루 종일 불러주시면 됩니다.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일어나서 버스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나도 동수 씨도 어색하게 일어났다. 명자 씨, 우리도 해야겠네요. 동수 씨가 웃으며 말했다. 네, 해봐요. 음악에 맞춰 천천히 걸어다니는데 다른 분들은 정말 자유롭게 춤을 추며 돌아다니고 계셨다. 어떤 할아버지는 젊은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걸으시고 어떤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춤추듯 움직이셨다. 음악이 갑자기 멈췄다. 나는 자연스럽게 동수 씨와 가장 가까이 있었다. 우와, 우연이네요.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정말 그러네요. 그럼 우리 짝인 건가요? 동수 씨가 웃으며 말했다. 자, 이제 서로에게 별명을 지어주세요. 5분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보시고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짝을 이루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버스 안이 웅성웅성 시끄러워졌다. 명자 씨는 미소가 참 따뜻하세요. 따뜻한 명자는 어떨까요? 아니면 햇살 명자? 고맙습니다. 햇살 명자. 좋네요. 동수 씨는 목소리가 차분하고 좋으세요. 그리고 뭔가 신뢰감이 있어요. 신사동수? 신사동수라. 좋은데요? 오랜만에 신사라는 말을 들어보네요. 우리는 서로 웃었다. 정말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마저 나쁘지 않았다. 동수 씨와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자, 이제 발표 시간입니다. 각 팀별로 나와서 서로의 별명을 소개해주세요. 한 팀씩 앞으로 나가서 별명을 발표했다. 섹시 영자,
멋쟁이 철수, 아름다운 미경, 로맨틱 준호 등 정말 다양한 별명들이 나왔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웃고 떠들었다.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다. 저희는 햇살 명자와 신사 동수입니다. 우와, 잘 어울리네요. 정말 멋진 별명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 별명을 지어준 이유도 말씀해주세요. 동수 씨가 먼저 말했다. 명자 씨는 미소가 정말 따뜻해서 마치 햇살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햇살 명자라고 했습니다. 동수 씨는 목소리도 차분하고 뭔가 믿음직스러워서 신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아 하며 감탄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벌써 커플 같아요. 이런 말들이 나왔다. 게임이 끝나고 나니 분위기가 더 자유로워졌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더 친밀해진 느낌이었다. 저와 동수 씨는 여전히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편해진 분위기였다. 평소에는 뭘 하며 지내세요? 동수 씨가 물었다. 그냥 집에서 TV 보고 마트 가고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따로 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동수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은퇴하고 나니까 정말 할 일이 없더라고요. 가끔 도서관 가고 공원 산책하고 친구들도 다들 바쁘고 외로우시겠어요. 그렇죠. 특히 저녁 때가 제일. 혼자 저녁 먹는 게 참 쓸쓸해요. 저도 그래요. 혼자 밥 먹을 때가 제일 외로워요.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소소하고 일상적이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시끄럽게 떠들거나 춤추는 건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하는 느낌이었다. 그때 김 팀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자, 이번에는 추억의 노래 맞추기 게임을 해볼까요? 제가 노래를 조금 들려드리면 제목을 맞춰보세요. 맞추신 분께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가 흘러나왔다. 사랑하는 마음. 이미자의 사랑하는 마음. 한 아주머니가 크게 외쳤다. 정답. 박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두 번째, 세 번째 노래가 계속 나왔다. 대부분 70에서 80년대 트로트와 가요였다. 사람들은 손을 들며 정답을 외치고 틀리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번에는 좀 어려운 문제 나갑니다. 김 팀장이 웃으며 말했다. 잔잔한 전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세월이 가면. 나는 순간 그 노래를 알아챘다. 젊었을 때 정말 좋아했던 노래였다. 혹시 동수 씨가 나를 보더니 명자 씨, 이 노래 아세요? 네,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해보세요. 나는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다. 나훈아의 고향역. 정답입니다. 햇살 명자님, 축하드려요. 와 하는 탄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다. 선물로 이 특별한 꽃다발을 드립니다. 김 팀장이 예쁜 작은 꽃다발을 건네줬다. 고맙습니다. 꽃다발을 받으니 정말 기분이 좋았다. 언제 마지막으로 꽃다발을 받아봤나 싶었다. 명자 씨, 축하해요. 정말 잘 아시네요. 동수 씨가 박수를 치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 노래를 워낙 좋아해서요. 게임은 계속 이어졌다. 사람들이 돌아가며 정답을 맞히고 틀리면 다 같이 웃었다.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했다. 버스가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게 즐겼다. 어떤 분들은 즉석에서 노래를 부르고 어떤 분들은 춤을 추고 어떤 분들은 개인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유공연 시간입니다. 김 팀장이 공지했다. 누구든지 앞으로 나와서 끼를 뽐내보세요. 노래, 춤, 개인기 뭐든 좋습니다. 한 아저씨가 먼저 나와서 남자는 배 떠나간다를 열창했다. 목소리가 정말 좋았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앵콜, 앵콜을 외쳤다. 다음으로 한 아주머니가 나와서 댄스를 췄다. 나이가 60대인데도 움직임이 정말 경쾌했다. 우와, 대단해요. 탄성이 터져나왔다. 햇살 명자님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나를 추천했다.
아니에요.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사람들이 계속 박수를 치며 격려했다. 괜찮아요. 뭐든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신사 동수님과 함께 해보시면 어때요? 결국 동수 씨와 함께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 정말 떨렸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에 용기가 났다. 그럼 같이 노래 한 곡 해볼까요? 동수 씨가 제안했다. 네, 좋아요. 뭘 부를까요? 아까 명자 씨가 맞춘 고향역은 어때요? 듀엣으로 해봐요. 김 팀장이 음악을 틀어주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세월이 가면 고향에 돌아가리. 꿈에도 그리운 고향에 돌아가리. 동수 씨의 목소리가 정말 좋았다. 나도 자신감을 얻어서 더 큰 소리로 불렀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해졌다. 노래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우와, 정말 잘 어울려요. 목소리 합이 완벽해요. 두 분 진짜 커플 같아요. 얼굴이 빨개졌지만 정말 기분이 좋았다. 61세의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몰랐다. 자리로 돌아와서 동수 씨가 말했다. 명자 씨, 목소리 정말 좋으시네요. 노래도 잘하시고. 고마워. 동수 씨도 정말 잘 부르셔서 저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함께 부르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한다는 기분이었다.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가까웠다. 경기도 어느 계곡 근처의 펜션이었는데 자연 경관이 정말 아름다웠다. 단풍이 막 시작되어서 산이 알록달록 물들어 있었다.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점심 먹고 자유시간 갖겠습니다. 3시에 다시 모이세요. 점심은 삼겹살 바비큐였다. 큰 테이블이 여러 개 세팅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앉을 수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동수 씨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순희 씨와 다른 몇 분도 함께 앉았다. 고기 구워드릴게요. 동수 씨가 먼저 나서서 집게를 잡았다. 감사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도요. 삼겹살 구워 먹는 게 언제인지 2년 만인 것 같아요. 다른 테이블에서는 벌써 술이 오가고 있었고 노래도 나오고 있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스킨십을 하고 계시기도 했다.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웃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 자유로워 보였다. 여기 분위기가 정말 자유롭네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게요.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즐거워 보여요. 순희 씨가 끼어들었다.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저도 친구 따라왔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금방 적응돼요. 여기서는 그냥 마음 편히 즐기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자주 오세요. 동수 씨가 물었다. 이번이 3번째예요. 매번 다른 사람들이니까 새로워요. 그리고 정말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순희 씨의 말을 들으니 조금 더 마음이 편해졌다.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취미나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동수 씨는 평소에 어떤 취미가 있으세요? 독서를 좋아해요. 특히 역사소설이나 추리소설을 즐겨 읽어요. 그리고 가끔 등산도 하고요. 등산이요? 멋지네요. 저는 운동을 별로 안 해서. 괜찮아요. 저도 혼자 다니는 거라 그렇게 힘든 코스는 안 가요. 가벼운 둘레길 정도만 걸어요. 좋겠네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언제 시간 되시면 같이 가보실래요? 초보자도 갈 수 있는 쉬운 코스 알고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함께 뭔가를 하자는 제안이었으니까. 정말요? 좋아요. 식사 후 자유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냈다. 어떤 분들은 펜션에서 쉬고, 어떤 분들은 계곡 근처를 산책하고, 어떤 분들은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다. 명자 씨, 계곡을 따라 산책해볼까요? 동수 씨가 제안했다. 네, 좋아요. 우리는 계곡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물소리가 정말 시원하고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명자 씨는 이혼하시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동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에는 그랬죠.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하지만 이제는 좀 자유로워요.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저는 아내가 병으로 떠나서 상황이 달라서 더 예로운 것 같아요. 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막상 혼자가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아직도 가끔은. 특히 저녁 때가 제일 힘들어요. 혼자 저녁 먹고, 혼자 TV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동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다. 말도 차분하게 하시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무엇보다 진실해 보였다. 계곡 옆 벤치에 앉아서 물소리를 들으며 더 이야기를 나눴다. 동수 씨, 아내분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대학 때 만났어요. 같은 과 선후배였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 2년은 투병 생활이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때는 정신없이 보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좋은 추억들이 더 많아요.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자녀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딸 둘이 있는데 둘 다 결혼해서 각자 바쁘게 살아요.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자주 보지는 못해요. 그럼 정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곳에 나온 것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나도 내 이야기를 했다. 결혼 생활의 마지막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는 것, 남편의 변화와 갈등들, 그리고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된 과정들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네,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잘한 것 같아요. 서로에게 좋지 않았거든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네요. 쉽지 않았을 텐데. 61세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희망적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기대되기도 하고. 맞아요. 저도 오늘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봐야겠다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오랜만에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누니까 마음이 편했다. 오늘 와서 좋았어요. 동수 씨가 말했다. 저도 좋은 분을 만나서 더 좋았고. 그때 멀리서 김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모일 시간입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버스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에는 더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사람들이 완전히 친해져서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누군가는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저와 동수 씨는 여전히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창밖 풍경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았다. 명자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대화해봤어요. 저도요. 동수 씨와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혹시 다음에 또 이런 여행이 있으면 참여하실 생각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좋았거든요. 저도요. 그럼 혹시 또 만나게 되면 좋겠네요. 네, 정말 좋겠어요. 버스가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일상, 취미, 생각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서울에 도착해서 헤어질 때 동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명자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혹시 다음에도 이런 여행 가시게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좋았어요. 혹시 또 만나게 되면 정말 좋겠네요.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았다. 묻지마 관광의 규칙이기도 했고 뭔가 그게 맞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동수라는 좋은 분을 만나서 즐거운 대화를 나눈 것이 정말 좋았다. 다음에도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 묻지마 관광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 동안 계속 그날 생각이 났다. 특히 동수 씨와 나눈 대화들이 자꾸 떠올랐다. 오랜만에 느껴본 편안함과 따뜻함이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묻지마 관광입니다. 저 지난번에 참여했던 김영자인데요. 이번 주에도 여행 있나요? 아, 네. 기다리고 계셨군요. 토요일에 강원도 쪽으로 가는 코스 있어요. 1박 2일 코스도 있는데 어떤 걸로 하실래요? 1박 2일이요. 그것도 흥미롭네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1박 2일은 좀 더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어요. 온천도 있고 저녁에는 특별한 이벤트도 있고요. 다만 참가비가 조금 더 비싸긴 해요. 잠깐 고민했지만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1박 2일로 신청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행은 첫 번째와는 사람들이 달랐다. 동수 씨도 안 계시고 살짝 실망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참여했다.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덜 어색했다. 대략적인 분위기를 알고 있으니까. 버스에서 맥주도 한 캔 마셨고 다른 분들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했다. 어머,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여기 자주 오세요. 한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아니요, 두 번째예요. 영순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영순이라는 가명을 썼다. 저는 진주예요. 저는 벌써 5번째네요. 여기 오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진주 씨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활발하셨다.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옷도 화려하게 입으시고 5번째라니 정말 재미있나 봐요. 그러며 여기 오면 매번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특히 좋은 남자분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 말에 살짝 놀랐다. 좋은 남자분들이라니. 이번 여행에서는 춘식이라는 분과 짝이 되었다. 65세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유머러스하셨다. 영순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1이에요. 어머, 누나네요. 그럼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하. 춘식 씨는 정말 말이 많으셨다. 계속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덕분에 지루할 틈이 없었다. 하지만 동수 씨와의 조용하고 진심 어린 대화가 그리워졌다. 춘식 씨도 좋은 분이었지만 뭔가 깊이 있는 대화는 어려웠다. 1박 2일 여행지는 강원도의 한 온천 리조트였다. 시설이 정말 좋았고 방도 깔끔했다. 저녁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했다. 오후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져서 온천을 체험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진주 씨의 권유로 함께 가게 되었다. 영순이, 온천 정말 좋아. 피부도 좋아지고 피로도 다 풀려. 온천은 정말 좋았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까 정말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다. 다른 여성분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 많죠? 그러게요. 저도 이혼하고 혼자 살아요. 저는 남편이 먼저 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적응됐어요. 다들 비슷한 상황의 분들이었다.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런 여행에 참여하는 분들. 그래서 이런 여행이 좋은 거예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기분 전환도 되고. 저녁 시간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 호텔 내의 연회장에서 간단한 파티가 열렸다. 뷔페 저녁 식사와 함께 각종 게임과 노래 시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녁은 특별한 파티 시간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함께 즐겨보세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저녁을 먹고 게임을 했다. 첫날 버스에서보다 더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이번에는 댄스 타임입니다. 파트너를 찾아서 함께 춤춰보세요. 음악이 흘러나오자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춘식 씨가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누나, 우리도 춰봐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니 기분이 좋아졌다.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응원해줬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동수 씨가 생각났다. 지금 동수 씨는 뭐 하고 계실까?
혹시 다른 여행에 참여하고 계실까? 여러 번의 묻지마 관광을 다니면서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모도 달라졌고, 성격도 훨씬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겼다. 진주 씨의 조언을 따라 화장도 좀 더 진하게 하고, 옷도 더 화려하게 입기 시작했다. 머리도 파마를 해서 볼륨을 주었다. 거울을 보니 확실히 달라 보였다. 주변 사람들도 제 변화를 신기해했다. 명자 씨,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무슨 비결이 있나요? 그냥 기분 좋게 살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가끔은 허전했다. 여러 남자분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지만 뭔가 깊이 있는 만남은 없었다. 모두들 그날 하루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평소와 다른 코스의 여행에 참여했다. 서해안 쪽으로 가는 일정이었는데 참가비가 조금 더 비싸서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다. 버스에 올라타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뒤쪽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분이 눈에 들어왔다. 저분 설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정말 동수 씨였다. 6개월 만에 다시 만난 거였다. 동수 씨. 명자 씨. 동수 씨도 저를 알아봤지만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 아마 제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그런 것 같았다. 명자 씨 맞나요?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네, 맞아요. 동수 씨도 6개월 만이네요. 동수 씨도 많이 달라져 계셨다. 옷차림도 더 세련되어지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다. 머리도 새로 스타일링하셨고 선글라스까지 쓰고 계셨다. 여기 계속 다니셨나 봐요. 가끔요. 동수 씨도 그런가 봐요. 네,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다. 6개월 전처럼 어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많이 달라진 모습에 신기했다. 명자 씨,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화장도 진하고, 옷도 화려하고, 그리고 뭔가 자신감 넘쳐 보여요. 고마워. 동수 씨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그리고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버스가 출발하고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조용히 앉아서 구경만 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다. 동수 씨, 노래 한 곡 어때요? 네, 저는 노래를 괜찮아요. 여기서는 누구나 가수예요. 저는 동수 씨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갔다. 예전의 소극적인 명자가 아니었다. 여러분, 동수 씨가 노래 한 곡 불러주신대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동수 씨는 당황하셨지만 결국 사랑일 뿐을 불러주셨다. 목소리가 정말 좋으셨다. 6개월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시는 줄 몰랐다. 노래가 끝나자 저도 분홍 립스틱을 불렀다.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춤을 추며 호응해 주었다. 명자야, 최고다. 동수야, 명자야, 잘 어울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저희는 함께 춤을 췄다. 6개월 전에 어색하고 조용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버스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놀았다.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동수 씨도 처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 명자 씨,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활발하신 줄 몰랐어요. 6개월 동안 많이 배웠어요. 여기서는 소극적이면 재미없거든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이런 분위기가 좋아요. 여행지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을 때도 저희는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앉았지만 우리는 계속 대화를 나눴다.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여행도 계속 다니고 집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어요. 명자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동수 씨를 다시 만나니까 정말 반가워요. 저도요. 사실 가끔 명자 씨 생각이 났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저도 가끔 동수 씨 생각이 났었거든요. 자유시간에는 바닷가를 따라 산책했다. 6개월 전 계곡에서 산책했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명자 씨, 손 좀 잡아도 될까요?
동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다.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했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네, 좋아요.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걷는 기분이 정말 좋았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누는 대화도 예전보다 편안했다. 동수 씨, 이런 질문해도 될까요? 여기 다니면서 다른 여자분들도 많이 만나셨죠? 네, 만나긴 했어요. 하지만 명자 씨처럼 편한 분은 없었어요. 저도요. 여러 남자분들을 만났지만 동수 씨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6개월 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였다. 해변의 작은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사실 이런 곳 다니는 게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동수 씨가 말했다. 저도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가끔은 뭔가 허전할 때도 있어요. 그날 하루 만에 만남이라는 게. 동수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명자 씨를 다시 만나서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그 순간 묘한 분위기가 흘렀다. 6개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카페에서 나와서 다시 바닷가를 걸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붙어서 걸었고 때로는 어깨도 스치고. 명자 씨. 네. 오늘 정말 좋아요. 저도요. 그때 동수 씨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저를 바라봤다. 명자 씨, 혹시 괜찮으시면 포옹 한번 해도 될까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6개월 동안 여러 남자분들과 가벼운 스킨십은 있었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포옹은 처음이었다. 네, 좋아요. 동수 씨가 저를 살짝 안아주었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감정이었다. 고마워, 명자 씨. 저도 고마워. 그 순간 정말 특별했다. 묻지마 관광이라는 곳에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뭔가 다른 의미가 되는 것 같았다. 돌아가는 버스에서도 저희는 계속 함께 앉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노래하고 춤추고 있었지만 우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명자 씨,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떡해요? 여기서는 연락처를 안 주고받잖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이런 우연만 기다리기에는. 동수 씨의 말에 저도 같은 마음이었다. 이제는 진짜로 동수 씨와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럼 혹시 같은 여행을 또 신청해 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 주에 또 여행 있으면 둘 다 신청해 봐요. 그렇게 우리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계획하게 되었다. 서울에 도착해서 헤어질 때 동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명자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네, 저도 정말 좋았어요. 꼭 다시 만나요.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 6개월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동수 씨만이 제게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이게 진짜 감정인가? 거울을 보며 생각해봤다. 61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끼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행복했다. 다음 주 월요일, 바로 묻지마 관광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여행 있나요? 네, 있어요. 충청도 쪽으로 가는 코스인데요. 신청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혹시 동수 씨도 신청했을까 궁금했다. 토요일까지 기다리는 게 정말 길게 느껴졌다. 토요일 아침, 집합 장소에 도착했는데 동수 씨가 이미 와 계시더라. 명자 씨. 동수 씨, 정말 오셨네요. 우리는 서로 반가워하며 웃었다. 계획했던 일이지만 마치 정말 우연인 것처럼 연기했다. 우와, 이거 정말 우연이네요. 그러게요. 운명인가 봐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며 신기해했다. 어머, 두 분 알고 지내시는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예전에 한 번 같은 여행에서 만났었어요. 그런데 또 만나다니. 정말 인연이네요.
버스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앞뒤 자리에 앉았다. 완전히 붙어 앉으면 너무 티가 날 것 같아서. 하지만 여행 내내 계속 함께 있었다. 노래할 때도 듀엣으로 부르고 춤출 때도 파트너로. 다른 사람들이 두 분 정말 잘 어울린다고 계속 말했다. 명자야, 동수야, 정말 환상의 커플이야. 두 분 사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여행지에서 자유시간에는 완전히 데이트 모드였다. 손잡고 걷고, 사진도 찍고, 커피도 마시고. 명자씨, 이번엔 정말 데이트 같네요. 그러게요. 좋아요. 호수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동수씨가 갑자기 말했다. 명자씨, 솔직히 말할게요. 지난주에 만난 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저도요. 정말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여행을 신청한 거죠? 네, 맞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을 가장할 필요가 없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만날까요? 좋아요.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주 같은 여행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물론 겉으로는 우연을 가장했지만 사무소 직원도 신기해했다. 어머, 두 분 또 만나셨네요. 정말 운명인가 봐요. 그러게요. 신기하죠. 세 번째로 함께 참여한 여행에서는 아예 대놓고 커플처럼 행동했다. 버스에서도 나란히 앉고 서로 음식도 먹여주고 다른 참가자들도 이제 우리를 커플로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명자 동수 커플, 오늘도 왔네.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버스 안에서도 은밀한 스킨십이 늘어났다. 손잡기는 기본이고 어깨에 기대기도 하고 가끔은 볼에 뽀뽀도. 명자씨, 이런 게 꿈 같아요. 저도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여행지에서는 완전히 연인처럼 행동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는 더 진한 스킨십도. 동수씨, 정말 좋아요. 나도 명자씨가 정말 좋아요. 한 달 정도 이렇게 만나다 보니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어졌다.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명자씨, 이제 정말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저도 동수씨를 사랑해요. 바닷가 모텔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날은 1박 2일 여행이었는데 자연스럽게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자연스러워졌다. 명자야. 네, 동수씨. 그렇게 우리는 진짜 연인이 되었다. 61세와 63세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정말 달라져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부터가 완전히 달랐다. 명자야,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수는 없었다. 몇 달 후, 현실의 문제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제 아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엄마,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동수씨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좋은 분을 만났어. 좋은 분이요? 어떤 분인데요? 묻지마 관광에서 만난 분인데, 동수씨라고. 아들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엄마 나이가 61세인데, 그리고 묻지마 관광이라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며칠간 설득 작업이 계속됐지만 결국 아들이 동수씨를 만나보겠다고 했다. 다행히 동수씨를 직접 만난 후 아들의 마음이 조금 바뀌었다. 엄마,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신사분이시고. 그렇지. 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다만,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아들의 지지를 받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동수씨 쪽에서는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동수씨의 두 딸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동수 씨의 큰딸이 미국에서 급히 들어왔다. 묻지마 관광에서 만난 여자와 사귀신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아버지 나이에 이런 일을. 그것도 그런 곳에서 만난 사람과. 동수 씨의 작은 딸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진심으로. 진심이라고. 나이 차이도 있고 어떻게 그런 곳에서 만난 사람을 믿어요? 동수 씨의 딸들은 매일같이 아버지를 설득했다. 나와 헤어지라고, 체면을 생각하라고, 가족의 명예를 지키라고. 동수 씨는 점점 지쳐가셨다. 딸들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모습이 역력했다. 명자 씨, 미안해요. 제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아니에요, 동수 씨. 이건 동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선생님의 표정에서 피로가 역력했다. 며칠 후 동수 씨의 딸들이 나를 직접 만나자고 했다. 명자 씨죠? 저희는 동수 아버지의 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 관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큰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이 차이도 있고 만난 경위도 좀. 그리고 아버지가 주변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심으로. 진심이요. 그럼 아버지 재산은 포기하실 수 있어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다. 아버지를 진짜 사랑한다면 떠나주세요. 아버지의 명예와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집에 돌아와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정말 내가 동수 씨를 위해서는 떠나는 게 맞을까? 며칠 후 동수 씨가 나를 불러 진지한 이야기를 하셨다. 명자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동수 씨의 표정이 어두웠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맞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매일 전화해서 헤어지라고 하고, 저도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워요.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그래요.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수 씨가 한숨을 쉬셨다. 명자 씨 행복을 위해서라도 저는 물러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동수 씨. 눈물이 났다. 이런 결말을 예상했지만 막상 닥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모두 소중해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를 허락하지 않네요. 동수 씨도 눈물을 글썽이셨다. 명자 씨, 정말 사랑했어요. 저도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을 나누었다. 그리고 작별 키스를 했다. 달콤하면서도 슬픈 키스였다. 그날 이후 나는 동수 씨를 더 이상 보지 않았다. 묻지마 관광도 그만두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다. 매일 울었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다. 아들이 내 상태를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미안해요. 제가 더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넌 잘못 없어. 현실이 그런 거지. 몇 달이 지나고 나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다. 다른 취미 활동을 시작했고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가끔 동수 씨 생각이 났다.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하신지. 하지만 연락하지는 않았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다. 동수 씨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아픔은 많이 줄어들었다. 가끔 묻지마 관광버스를 보면 그때의 추억이 떠오른다. 처음 만났던 그 어색한 순간들, 함께 부른 노래들, 손을 잡고 걸었던 바닷가. 그 모든 것들이 꿈만 같다. 어느 날 길에서 동수 씨와 비슷한 뒷모습을 보았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다가가지는 않았다. 우리는 이미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 인생은 때때로 사랑만큼 아프고 그 사랑조차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그 시간을 통해 성장했다.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떠나보내는 법을 배웠다. 61세에 시작된 새로운 도전, 그리고 사랑.
비록 끝은 아팠지만 그 과정은 아름다웠다. 오늘도 나는 한 걸음씩 나아간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도 인생이다. 동수 씨,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길.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사랑은 때로는 아프지만 그 아픔조차 아름답다는 것을 배웠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나는 살아간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